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고 등급의 국가 보안시설인 광양항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한 외국인 선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관계기관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항 고철부두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베트남 국적의 선원이 사라진 건 지난 2일. 이 선원은 편의점에 간다며 배에서 내렸는데 20일이 넘도록 행방을 알 수 없어 국내에 미입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트남 선원이 이렇게 손쉽게 항만 보안을 뚫을 수 있었던 데에는 허술한 출입국 절차가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기 위해선 쇼패스라고 불리는 상륙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광양항은 그동안 이런 허가 없이 선원들이 항만 시설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쇼패스가 없으면 내려오지 않으면 모든 게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좀 잘 지켜지지 않고 관리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아무래도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마음대로 우리나라 영토를 드나든 셈인데 사라진 베트남 선원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출입국 관리소는 이에 대해 불법이기는 하지만 하역 작업의 편의를 위해 선원들이 상륙 허가 없이 배에서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항만공사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보안구역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그 사람들의 책임이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출범한 지난 2011년 이후 광양항에서 실종 처리된 선원은 3명. 항만공사의 허술한 보안과 무책임한 출입국 당국이 미입국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수시 주민세가 징세 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시 재정에 손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세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5,000원에서 6,000원 정도인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고지서 인쇄비와 송달료를 포함한 7,250원에도 미치지 못해 시 재정에 어려움이 많다며 10,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인근 광양과 순천시도 10,000원으로 인상했거나 인상할 예정으로 있어 지역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시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세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도심의 학생 수용을 위해 순천 삼산중학교에 이전이 추진됩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어제 삼산중학교 이설 추진 협의회를 열고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삼산중학교를 순천 신대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이에 따라 이전 부지를 검토한 뒤 도교육청에 이설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오는 2019년 3월 전까지 이전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탈당이나 신당 창당은 최대의 해당 행위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반면 신당파들은 세력 분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는 공천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신당파와 탈당파들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탈당 및 신당 창당이나 합류를 선언한 사람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복당도 불허해야 할 것입니다.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이 추진하는 신당 세력을 견제하며 집안 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신당파들은 기성 정치인들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면 누구라도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성 정치인 중에도 사실은 아까 여당 정치인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진영 논리만에 의할 거 아닙니다. 현역 탈당 1호인 박주선 의원도 함께할 현역 의원들이 여럿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 숫자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새정치연합과 신당파의 힘겨루기가 예고된 가운데 중진 의원들의 거취도 주목됩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혁신안대로라면 2심 유죄 판결을 받아 공천 신청도 하지 말아야 하는 대상인 박지원 의원의 행보가 당장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 우리 당의 공천권을 검찰에 맡기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억울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만약 박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된다면 야권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순천시와 조달청이 순천만 국가정원 및 생태관광체험학습 여행 상품을 출시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선 처음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순천만 국가정원 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여행 상품은 최장 2박 3일 일정의 체류형 관광 코스로 구성됐으며 교육부가 권장하는 소규모 테마형 상품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충훈 시장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적극 유치해 순천을 제2의 경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한영대학이 현장 맞춤형 산업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한영대학은 어제 개교 23주년을 맞아 한영비전 2020 발전 전략을 수립한 뒤 대학의 교육 목표로 지식과 함께하는 사회 친화적 인재 양성과 석유화학 분야를 특화한 취업률 제고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영대는 또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준수할 윤리 강령을 선포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신안 지역에 추진할 예정이었던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 계획을 전라남도가 뒤늦게 취소했습니다. 부지 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접근성, 동물 사육 문제, 섬 생태계 훼손. 각종 우려 속에서도 전라남도는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사업 명칭 변경은 물론 사업 기간까지도 연장했지만 도지사가 바뀌면서 결국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이제 전라남도의 고민은 부지 활용 방안입니다. 각계 전문가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신안 도초도 사파리 아일랜드 부지를 찾았습니다. 주민 면담과 함께 투자 유치 가능성 등 대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 TF팀에서 또 다른 또 의견을 많이 도출해서 새로운 어떤 방안을 찾도록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방문했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부지 활용 방안은 인자 유치를 통한 관광지 개발, 농업이나 천일염 관련 기업 유치 등입니다. 하지만 목포에서 뱃길로 1시간 넘게 떨어져 있어 접근성 등을 감안할 때 민간 자본 유치는 불투명합니다. 민간 투자를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사업이 장기 표류된다면은 메이 토지에 대해서 생산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파리 아일랜드 활용은 가고 싶은 섬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민선 6기 전라남도의 큰 숙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사업 투자 공모 결과 민간업체 2곳이 사업 제안서를 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재단은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제4차 투자 공모를 진행한 결과 박람회 개최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2곳의 민간 투자자가 사업 제안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재단은 사후 활용 계획이 변경되면서 최장 10년의 장기 임대가 가능해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업체들의 사업 제안 내용을 평가한 뒤 이번 주 안에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인 조차가 최대 7m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30일 영광의 최대 조차가 7.2m, 목포 5.5m, 여수 3.6m로 예상된다며 갯바위나 갯벌 안전사고와 해안 저지대 침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슈퍼문이 예상되는 이번 추석은 달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로 달과 태양이 바닷물을 당기는 힘에 의해 조차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중앙경찰학교 경찰윤리교재 내용이 일부 수정됩니다. 경찰청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에게 보낸 국정감사 조치 결과 공문을 통해 여수 순천 폭동으로 표현된 부분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준해 여수 순천 사건으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16 군사혁명을 5.16 군사정변으로 부마 사태를 부마 민주항쟁으로 바꾸고 6월 항쟁 기간을 경찰의 대표적 순항기로 표현한 부분도 삭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경찰서는 농협에서 수매한 벼 수억 원어치를 몰래 팔아치운 혐의로
고흥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39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고흥 모 농협이 맡긴 1,180톤,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벼를 몰래 팔아치우고 렌탈 업체로부터 빌린 기계와 고급 외제 승용차를 임으로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시가 7억 8천만 원 상당의 벼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이미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편취한 돈은 해외 투자 펀드와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천시 민선 6기 핵심 시책인 로컬푸드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로컬푸드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민관 공동출자법인 가칭 순천 로컬푸드 주식회사를 설립해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법인 자본금 9억 원 가운데 순천시가 4억 원을 출자하고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국회의원 지역구 규모에 대한 입장이 나오면서 전남의 선거구 감소와 분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구 규모를 최대 249석 내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현재 선거구가 11곳인 전남에서는 인구 하한선 미달로 한 석이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가 249석이 될 경우 순천 지역은 분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이 경우 전남의 의석수는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아직까지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